좋습니다. 중국 경제의 리스크에 대해서 뭐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를 하지요. 뭐 공급과잉 문제라든지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미국과 중국의 넘버 원, 투의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 벌어진 듯한 세계가 지금 뭐 4명의 스트롱맨에 의해 좌우지우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지들이 싸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 한국은 걱정뿐인 지금 시기들입니다. 2017년 우리 한 6.7%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들 나오는데 예상하는데 17년 중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우리로서는 중국 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수출 부분으로 본다면 미국의 2배 정도가 지금 중국에 수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미국하고 충돌한다라는 얘기고 또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수출의 50%가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한국 경제 성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뭐 중국하고 불거지는 문제는 뭐 익히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거의 지금 감정의 골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군사적인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안보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제적인 안보에 있어서 중국의 25.4%의 우리가 대중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역의 그 수출의 4분의 1 아니겠습니까? 이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 중국을 조금 경시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협상과 어떠한 이런 이 달래기도 일종의 협상의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을 너무 무시하고 세계 제2의 무역 강대국인 중국을 너무 홀대하면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일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 자체가 튼튼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현재. 또 올해 2017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많은데 아마 한국하고도 비슷하게 중국도 부동산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당히 경기 과열이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동안.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옥죄기 시작했는데요. 그 옥죄다 보니까 결국에 대도시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갖고서 이제 잡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 같이 연관성이 있었던 중소도시에서는 이제 미분양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중인데 현재 한 개의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기업의 부채가 168%를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17년에도 기업 구조조정 부분에 따른 산업 둔화가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전쟁, 그 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최대 45%까지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킨다면 중국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같이 보복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보복에 들어가는 게 주로 이제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의 어떠한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 국채 매도를 현실화시키겠죠.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의존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중 간의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한국도 더 골이 좀 깊어지기 전에 어떤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에 좀 최선을 좀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 이제 문제는 2017년 중국 경제가 이제 한 6.5%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제 자본 유출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3조 달러 이하로 갈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달러당 7위안, 위안화 가치 하락이나 또는 외환 보유고 3조 달러 마지노선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성 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국 자본이 최대한 유출이 될 것이고 그 유출이 지속적일 것인가가 이제 문제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외형적인 규모는 크지만 전체 중국 국민들의 어떤 개개인 GDP는 상당히 낮은 단계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죠. 낮은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자본 유출이 된다라는 거는 위안화의 어떠한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내부의 내수 시장의 감소와 그 다음에 그 내수 시장의 감소로 인한 중국 내 중소기업들의 어떤 도산이 속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16년 3분기 말까지 중국이 약 7천억 달러 정도 자본 유출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2016년 1월에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국의 자본 유출이 이제 지속화됐다라고 보겠죠. 이제 안전자산을 뭐 많이 샀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외환이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중국 역시 중국 당국에서도 이제 외환 개입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그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라면 또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또다시 이건 환율 조작이다라는 어떤 이런 걸로 또 중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 계속 뭐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자본 유출이 심각하게 되고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침하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금 중국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다 보니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의 지방 정부의 대부분의 수입은 토지를 매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매각이 중단된다라면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부실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 기업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실화도 가속화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2017년은 우리가 중국의 어떤 환율 전쟁과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향방, 이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